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근처에 울창하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전설과 신화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마을의 노인들은 이 숲에 작은 요정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 요정들은 숲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험심이 가득한 어린 소년 피에르가 그 숲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항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요정들을 찾아 숲속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치즈, 물병을 챙겨 작은 가방에 넣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 신비로운 안개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용감하게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피에르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의 빛이 물 위로 퍼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은 피에르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두려움 없이 빛을 따라갔습니다. 빛의 근원지에 도착했을 때 피에르는 놀랍고 작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리세였고 숲에서 가장 지혜로운 요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클라리세는 처음엔 피에르를 경계했지만 그의 순수한 모험심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의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클라리세는 피에르에게 숲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숲은 인간 세상과 요정 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장소였으며 오랜 시간 동안 두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숲을 훼손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클라리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숲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클라리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피에르와 클라리세의 끈질긴 노력으로 점차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진 숲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피에르의 노력 덕분에 그 마을과 숲은 다시 한번 조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작은 요정 클라리세는 피에르와의 우정을 통해 인간과 요정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숲속의 작은 요정은 피에르의 도움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거의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매일 안개로 덮여 있었고 그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이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마법의 강아지 루시의 이야기였다. 루시는 특별한 강아지로 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가졌으며 밤이 되면 빛을 발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루시는 숲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길을 잃은 여행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용감한 젊은 기사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왕국 전역에서 그의 용맹함이 소문나 있었다. 그는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섰고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피에르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의 충실한 말을 타고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숲은 예상보다 더욱 무시무시했고 피에르는 금세 길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숲을 사이에서 부드러운 빛이 피에르에게로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강아지 루시였다. 루시는 피에르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피에르는 루시의 빛에 의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루시는 그를 이끌어 오래된 마법사의 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어둠과 빛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하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피에르는 루시의 도움 덕분에 탑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위험을 몰랐다. 탑 안에는 고대의 드래곤이 잠들어 있었다. 많은 탐험가들이 이 드래곤을 깨우지 않으려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에르의 마음은 달랐다. 그는 루시와 함께 드래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드래곤의 둥지에 있는 보물을 원하지 않았고 단지 마을에 평화를 가져오고 싶어 했다. 루시와 피에르의 진심은 드래곤의 마음을 움직였다. 드래곤은 마침내 눈을 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온 이유를 이해하였고 그들의 용기와 진실함을 보았다. 드래곤은 자신의 보석 한 조각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간신히 빛나고 있는 이 보석은 마을에 희망과 번영을 가져다 줄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에르와 루시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들이 가져온 보석은 마을에 많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았고 루시는 계속해서 숲의 수호자로 남아 있었다. 피에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왕국 전역에 퍼져 모두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마법의 강아지 로시와 용감한 기사 피에르는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고도 사랑스러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클레어리에 기묘하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 중심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 정원이 있었고 그곳을 지배하는 장미 여왕 클레오라는 마법의 힘을 지닌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오는 특별한 장미 묘목을 심어 사랑과 우정을 맺거나 질투와 미움을 치유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녀에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끈적 큰 마을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인 짝이 라 클레어리에 들렀습니다. 그는 시들어가는 장미 한 송이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부모님이 주셨던 마지막 선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세상을 방황하며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장미 정원에 도착하자 클레오는 그의 슬픈 얼굴을 보고는 바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클레오는 조심스레 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장미를 정원의 가장 영양가 높은 흙에 심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장이 잃어버린 사랑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장미에게 그녀의 특별한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후 장이 헤어져야 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장미 정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시든 장미는 놀랍게도 다시 피어났고 전에 없던 아름다운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추억의 향기를 머금고 장의 주변을 따스하게 감싸며 그의 마음에 편안함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후로 장은 정기적으로 라 클레오리에 머물렀고 클레오와 함께 장미를 돌보며 그 자신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은 클레오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함께 그들의 삶을 새로운 이야기로 엮어나갔습니다. 라 클레오리에 퍼지는 그들의 행복한 사랑 이야기와 장미의 전설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더 자주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평화롭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오가 심은 장미를 희망해 장미라 부르며 그 신비로움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설은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이야기로 변형되어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고 장미는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한 작은 마을에 마졸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졸리는 호기심이 많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마을은 나무가 울창한 숲과 맑은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종종 어린이들에게 숲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꽃 라 플레르 에콩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꽃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꽃잎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향기를 맡는 자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운에 쌓여 모든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졸리는 언제나 그 꽃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숲이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졸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친구 생제르망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산책 가는 척하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마치 그들 자신이 환상 속에 들어간 것만 같았고 나무 사이를 지나며 그들은 여러 가지 신비한 동물들과 마주쳤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냇물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가던 중 그들은 드디어 그 마법의 꽃이 자생한다고 전해지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꽃도 라 플레르 에콩트만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졸리와 생제르망은 숨을 죽이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정상에 다다르자 그들은 마침내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꽃을 발견했습니다. 라 플레르 에콩트는 황금 빛이 도는 줄기와 무지개 빛깔의 꽃잎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향기는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강렬하면서도 기분 좋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졸리와 생제르망은 그 향기를 맡고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유리하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앞에 투명한 빛으로 이루어진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마졸리와 생제르망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니? 마졸리는 가슴 깊이 있는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여기에 왔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너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으니 마을로 돌아가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렴. 그리고 이 꽃의 향기가 너희의 마음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 때마다 나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라고 요정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졸리와 생제르망은 마법의 꽃과 함께한 모험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모험과 요정의 이야기를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었고 플레르 에콩트의 향기가 전해주는 평화로운 감정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고 마줄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전해졌습니다.